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게 야외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희 뒤에 한빛탑 보이시죠? 첨단과학도시 대전에 왔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세계과학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혹시 세계과학정상회의에 대해 좀 아는 게 있으신가요? 과학정상회의라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네, 오늘 모실 초대 손님과 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3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그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준 한국 과학기술의 성과를 보여준 행사가 10월 대한민국 대전에서 열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공동 주최로 열리는 세계과학정상회의.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국제회의로서 향후 10년간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세계과학정상회의에 대해 만나고 싶은 사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선화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모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덕특구대 여성 기관장이 딱 4분이 계신데 네. 오늘 그중에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한선화 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원장님 뵈려고 저희가 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저희가 줄여서 키스티라고 하죠. 네. 이 키스티가 있는 대전에 직접 왔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키스티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프라라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꼭 필요한 기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인프라라고 하면은 도로, 교량, 항만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고요. 통신 인프라 하면은 통신망이 되겠지요. 네.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확보하기 필요해서 나라에서 뭔가 좀 기반적으로 제공해야 될 것을 과학기술 인프라라고 합니다. 저희 키스티에서는 과학기술 연구의 시작과 끝인 과학기술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첨단 연구에 필요한 슈퍼컴퓨터와 초고속 연구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하고 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또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회 현안 문제 해결에도 기여를 하고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군요. 네, 많은 일을 하시네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슈퍼컴퓨터 이야기도 하셨는데 여기 뒤에 있는 게 진짜 실제로 슈퍼컴퓨터라고요. 네, 저희가 실제로 연구자들을 지원하던 슈퍼컴퓨터들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 5년 주기로 은퇴를 하고 은퇴하게 되면은 이제 일부는 여기다가 놓고 나머지 기계들은 또 인프라가 더 열악한 대학이나 이런 데 기증을 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큰 국제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10월 19일부터 우리 그 대덕 연구단지에서 영광스럽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세계 60여 개국의 과학기술 정상들이 모이는 과학기술 올림픽과 같은 세계 과학기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사실 그 세계 과학기술 정상회의는 OECD에서 주관을 하는 과학기술 정상회의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유치를 하면서 그 세계 과학기술 포럼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과학발전 포럼과 같은 여러 가지 연계 행사를 연계해서 그야말로 과학기술의 대축제, 세계적인 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정상회의니까 당연히 과학인들은 많이 오실 테고 네. 또 거기 다른 분들도 오시게 되나요? 주로 과학인들이 많이 오시게 주로. 되는데요. 네. 그냥 과학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과학기술 정상회의를 과학기술계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그러면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선수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기술 정상회의에도 그 나라의 과학기술계를 대표하시는 분들, 즉 장차관급들이 오시고요. 네. 또 그에 앞선 저희 그 과학 포럼에서는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도 오시고 네. 또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립킨 같은 분도 오시고
테크샵을 창설하신 분도 오시고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과학에 대한 그 명확한 해안과 또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인류와 사회 발전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아주 심도 깊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 분야의 올림픽답게 하여튼 정상급의 과학기술인들이 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굉장히 큰 행사고 접근성으로 봤을 때도 서울에서 열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엔 대전에서 열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서운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고 행정 수도는 세종시지만 과학기술 수도는 저는 감히 이 대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수도. 대덕 연구단지가 첫 삽을 뜬 지 이미 40년이 훌쩍 넘었고요. 여기에는 그 중요한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국책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25곳이 있고 또 민간 기업과 또 중요 대학을 포함하면 70개가 넘는 과학기술 기관들이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자만도 지금 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배우려고 온 연구자 학생들이 1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학기술의 국제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연구단지에서 개발된 뭐 TDX나 CDMA 같은 굉장히 국제적인 기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상회의를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한다면은 저는 대전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군요. 예, 그러니까 과학의 수도는 대전 연구단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이번 행사가 더욱더 특별한 게요. 원래 OECD 설립이 된 이후에는 이 과학기술 분야의 장관급 회의가 보통은 OECD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5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 것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점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고요. 2013년에 그 OECD의 과학기술 정책위원회라는 곳에서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 정책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한국에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 것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놀라울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또 이런 저희의 저력과 경험이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어떤 한국의 특별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장점을 저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을 인정하셔서 아마 그런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세계과학 정상회의의 주제가 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창조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우리 정부가 OECD에다가 직접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세계가 지금 굉장한 저성장 기조에 있어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침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데에는 과학기술이 사실은 거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정부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창조경제라는 것을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아이디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뭐 질병이나 기아, 환경 오염과 같은 문제들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까? 그리고 과학기술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까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가 잡혔고 또 OECD에서도 또 흔쾌히 저희 주제를 받아주셨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주제 이외에도 다양한 아젠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혁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아젠다들이 되겠는데요. 뭐 이것을 위해서 오픈 사이언스를 어떻게 하고 빅데이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세계적인 그 문제들 그다음에 동반 성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함께 논의가 됩니다. 지금 범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주 많은 문제, 식량 문제, 물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도 원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논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동반 성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두 가지는 같은 맥락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구가 전 세계가 잘 살게 되려면은 사실은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사람들을 끌어서 함께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로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의 주제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후진국 경제에 앞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에게 굉장히 전해줄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서서 역할을 하면서 국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아젠다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키스티에서는 이번에 이제 정상회의를 위해서 국가과학기술 정보 인프라를 맡았다고 들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초고속 연구망 시설이 대회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UHD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500회선의 유선 회선 그리고 3,50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 회선이 연구망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다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개인들이 어떤 나라에 와서 이 나라가 선진국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그 나라에서 뭐 무선이 잘 접속돼서 이메일이 쑥쑥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그 자료들이 들어오고 동영상 끊기지 않고 이러면 이 나라는 정말 IT 선진국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거 뭐야 선진국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동시에 3,500명이 어떤 무선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끊기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야 정말 대한민국은 IT 선진국이다라는 감동을 받고 돌아가시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키스티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겠군요. 이게 신경망과 같아서. 실수 안 합니다. 네. 네. 준비는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저희 뭐 여러 번 국제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잘 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이 정상회의가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대전 선언문을 채택하게 될 거라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사실은 저는 이번 행사의 꽃이 대전선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전선언문은 앞으로 과학기술계가 10년간 전 세계를 위하여 어떤 일을,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를 전체 참가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서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선언문을 저희가 이끌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우리나라의 과학 위상이 한결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리우 잘 모르지만 리우 선언문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예, 환경을 어떻게 앞으로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상들이 모여서 채택한 선언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대전 선언문이라는 것도 앞으로 10년간 과학기술을 하는 모든 분들의 뇌리에서 입에서 살아남는다면은 저희로서는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리우 선언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네. 환경 분야에 있어서 네. 예, 대전 선언 기대됩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기술이 인류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과학기술 인프라 수준은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과학기술 분야의 외교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연구의 영역을 이제는 굉장히 벗어나서 한 나라의 경제 발전 또 사회의 삶의 질 이런 것에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학기술 외교라는 것은 단순히 과학기술 외교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외교의 기반이 되는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외교 수준이 어떻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이번 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저희가 개최했던 ITU 전권대회는 정보통신 분야, 네, 정보통신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세계 과학기술 정상회의에 앞서서 10월 초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월드 컴퓨터 컨그레스가 열립니다. 이건 컴퓨터 분야의 올림픽과 같은 것입니다. 올림픽이 많이 개최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주요한 행사들을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치에서 개최를 하는 것은 과학 외교뿐 아니라 국격을 향상시키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이런 행사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는가는 국제기구에서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가, 그것으로 저희가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OECD 원자력 안전 국장으로 60대 1을 경쟁률을 뚫고 한국의 여성분이 이번에 선임이 되셨고요. 또 그 IAEA 국장도 계시고 이터 국제 핵융합 연구를 같이 한 이터의 차장님도 한국 분이시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를 리딩하는 위치에 많이 나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대단한 과학기술 외교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원장님 소개해드릴 때도 한번 네. 말을 했는데 대덕 특구 내에서 네. 여성 기관장님이 딱 4분 계시다고. 네, 그러니까 네. 남자가 훨씬 많은 이런 그룹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여성분이 기관장까지. 사실은 여성 기관장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전까지 없었던 것은 여성 연구원 자체가 풀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이고요. 이제 뭐 저희 4분의, 저를 포함한 4분의 여성 기관장 밑으로도 또 훌륭한 여성 연구자들이 쑥쑥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4명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여성 기관장들이 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분끼리는 가끔 뭐 전심 타고 그러나요? 예, 저희 뭐 가끔 모입니다. 네. 4인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나라 과학이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는지를 좀 느끼게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초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해외에 계신 연구자들이 한국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들어오셔서 정말 연구에 미쳐서 그 정열을 가지고 일을 하시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심을 지금은 좀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인이라는 것이 어떤 직업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소명이고, 또 연구가 너무나 즐거워서 밤을 새고도 피곤할 줄 모르는 그런 초심을 저희가 다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즉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길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환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기업 환경이라든가 뭐 이게 너무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배부른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초 원천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말 도전적인 원천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연구 환경, 그러니까 연구에 몰입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또 그대로 발전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연구 환경이 필요하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과학 외교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국제 협력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활성화된 편은 아닙니다. 국제 협력이라는 게 어떤 걸 외국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국제 협력도 패러다임이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선진국의 좋은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이제 국제 협력의 포커싱이 되었다면은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선두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네. 그래서 연구 분야를 조금 더 리딩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국제 협력에 조금 더 몰입을 해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야 되겠다. 아울러 저희가 가진 것을 그 개발도상국, 후진국에 전달을 해서 그쪽을 또 같이 끌어당겨주는 그런 리더십도 발휘를 해서 과학 강국, 과학 리더십을 가진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있는 과학기술 세계 정상회의도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과학기술인으로서의 뚜렷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계과학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우리나라가 나아가 대덕특구가 세계과학기술계의 큰 사도로
자리 잡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